네, 오늘 휴먼 라이브러리는 우리가 이제 새로 개편 이후에 몇 가지 다른 코너를 마련하고 있는데 회원 코너입니다. 그러니까 휴먼 라이브러리의 우리의 원칙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바로 책이다라는 것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 계신 분들도 다 한 권 한 권의 책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책이라고 하면은 다양한 종류의 책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책은 좀 난해한 책, 여기서도 어떤 분을 책으로 비유한다면 난해할 것 같다. 그런 분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어떤 책은 이제 굉장히 재미있는 책, 어떤 책은 긴 책,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또 한편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천연색 컬러의 그 화려한 모양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다양한 챕터를 가지고 있는 책도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인간책이 어, 정영민 이 형제님, 우리 인간책이자 또 책인간으로 봤을 때 정영민 형제님의 님을 이제 책으로 표현했을 때는 바로 그렇게 화려하고 다양한 스토리가 담긴 그런 책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간책 정영민에 대한 대담으로 좀 특별하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 방법을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제가 한 뭐 12개 정도의 질문을 빠르게 정영민 형제에게 드리고 정영민 형제님이 아주 간단하게 대답을 해주시는 형식으로 가도록 하겠고요. 중간에 그 질문 응답을 보시면서 이런 질문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있으시면은 그런 돌발 질문을 저에게 개인 메시지로 보내주시면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빠른 질문을 주고받으면은 그래서 한 30분이 걸리지 않을 텐데 그 이후에 또 이제 좀 더 깊은 내용의 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는 이 인터뷰, 대담이 정영민 형제를 잘 알게 되는 그런 과정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같은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던지면서 우리 자신들의 뭐 아이덴티티라든가 이제 역할이라든가 지위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도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정영민 형제님, 우리가 이제 보통 사회과학에서 얘기할 때, 우리들의 그 위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지위라고도 얘기하죠. 그런데 어떤 지위가 정해지는 것은 사람들이 하는 일, 그 지위에 따른 역할 때문에 정해진다고 볼 수도 있겠죠. 목사님이다, 뭐 과학자다, 뭐 하는 경우에. 그런데 이 정영민 형제님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일을 하시기 때문에 많은 일을 하시기 때문에 역할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 책의 챕터도 많고 그 내용도 많이라 생각합니다. 정민 형제님 이렇게 네, 응해 주셔서 고맙고요. 네, 바로 가도 감사합니다. 되겠습니까? 네, 네. 예, 바로 갑니다. 예, 그러면 첫째 제가 부탁드린 대로 간단하게 대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무거울지도 모르겠는데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정영민의 신학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약한 자를 편드시는 하나님의 선택으로 인간 고난의 자리에 연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신의 현존에 동참하는 신앙, 그것이 제 신학을 한마디로 말할 수 있는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질문이 많이 남았는데 조금 쉬운 언어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근데 아무튼 제가 다 이해를 못하겠습니다만은 귀에 꽂히는 것은 약한 자를 편드는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것이 정영민의 신학이다. 그렇게 이해가 되네요. 두 번째 네. 질문입니다. 정영민의 다도, 정영민의 다도는 무엇인가? 우리 시대를 위해서 5,000년 전통의 정신 음료인 차 문화의 창조적 개성을 위해서 애쓰는 행위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제가 조금 더 쉬운 말로 해달라고 그러는데, 뭐 계속 쉬워지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5천 년 문화, 5천년 정영민 형제님의 그 다도를 계승하려고 하는 의지에는 단순한 차가 좋아서 이런 게 아니라 5천 년 우리의 전통 문화를 계승하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 있다. 그분 굉장히 소중하게 들립니다. 다음 질문으로 갈게요. 좀 쉽게. 이거 아주 특별한 부분인데, 무도인 정영민. 도대체 무도인으로서의 정영민은 누구인가? 단계가 이제 무술, 그다음에 무예, 무도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 저를 스스로 무도인이라고 생각하면 너무 격상시켜 주시는 거고요. 사실 이 무술이나 무예나 무도는 호흡과 그다음에 이제 몸의 움직임, 그러니까 breathing and movement, 그것으로 수행 삼아서 깨달음에 이루고자 하는 몸부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몸부림, 뭐, 그런 게 많네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무술, 무예, 무도를 추구하시는 것도 어떤 각성을 위한, 깨달음을 위한 노력이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네네. 그 과정에 호흡이 중요하다는 말씀이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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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좀, 새로운 배움이 있는 것 같고요. 다음에 질문은 사실 오늘도 그렇습니다만 사실 정영민 형제님 또 스테파니 장 자매님 함께 하실 때 더욱 그렇습니다만은 이제 두 분의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감동을 받아왔죠.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드리고 있는데 그 정영민 성악가 정영민이라고 해야 될까요? 즉 정영민의 찬양, 특별한 가창법, 정영민의 노래 특성 이건 뭐 어떤 것이 될까요? 예, 제가 진짜 그 단답형으로 한 문장으로 답변하려고 무척 애를 썼는데 그것도 또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길게 말하면 혼날 것 같은데요. 어렸을 적에 풀피리 불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풀피리가 짧으면 삑 소리가 높게 납니다. 음. 그래서 저는 이제 타고나게 목이 짧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타고난 짧은 목에서 나오는 고음으로 한민족의 풍류도를 즐기기 위해서 노래하는 것. 그렇습니다. 음, 네, 무슨 5천 년 문화, 한민족 뭐 이런 게 꼭 들어가는 것 같아요, 대답에. 그런데 진짜 이 정영민 형제님의 그 고음의 그 미성 때문에 우리가 많은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고음이 날 수 있는 것이 그 생물학적으로 짧은 목에서 나온다. 이건 또 처음 알았네요. 네. 그러면 또 다음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또 정영민 형제님이 또 직업상 한편으로 이제 교육자의 길을 가고 있는데 교육자로서의 가고 계신 생각, 뭐 교육 철학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뭐 교육 방식에 대한 생각이라고 할까요? 그런 점에 대해서 한번 나눠주시죠. 너무 무겁게 말씀드려서 정말 죄송한데, 그러니까 학습자 또는 학생, 피교육자들의 그 인지적, 정서적, 그러니까 인지 발달, 정서 발달, 도덕 발달, 신앙 발달을 철저히 이해하고 있는 그 음. 아시아적인 교사 주도형 교육을 일삼는 조련사, 그러니까 코치죠. 그러니까 앞에 내용은 역시 그 전에 응답과 같이 굉장히 무거운 문자로 이어졌는데 끝에 가서 이제 핵심은 조련사. 우리가 조련사라고 생각하면 지금 월드컵 시즌이기도 합니다만은 가장 위대한 조련사. 그러면 박종환 감독이 생각나거든요. 축구의 이제 우리 국가대표 조련사. 그럼 그런 식으로 교육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대학교에 가려고 하는 학생들? 그러니까 제가 SAT 오래 가르쳤는데 이제 학생들을 굉장히 그러니까 동양적으로 그 소림사에서 이 마스터, 그레이트 마스터를 생각하면 무조건 그 나무를 계속 쥐고 오게 한다는데 물동이를 들고 가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음, 점수를 올리게 하려니까 그런 음, 예 조금 네, 무섭지만 그런 이제 너무 이렇게 미국식으로 민주적으로 하고 음, 싶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아이들을 음, 동양적으로 굉장히 몰아쳐가지고 꽁 음. 잡는 매가 돼가지고 이제 점수를 올려주면 부모님과 학생들이 모두 나중에 고마워하는 거죠. 동양적이라는 의미가 그런 데 있는 거군요.
다음은 어떻게 좀 종합적인 내용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이 정유민 형제님을 우리가 저 사실 여태까지 한 번도 직접 뵌 적이 없지만 우리가 아들람을 통해서 만나고 또 SNS 활동을 통해서 보면은 이 사회 운동에 굉장히 깊숙이 관여하고 있는 여러 가지 형태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운동가로서의 정영민을 좀 말씀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여기에 정말 평생을 살아오신 우리 선배님들 앞에서 정말 낯뜨거운 질문인 것 같은데요. 저는 그분들의 삶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사회복음적 실천을 통해서 저분들이 깨달으신 것은 저분들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았다라는 음. 사실은 예수처럼 살고 있다는 부인할 수 없는 결정적 증거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나도 그 전제 조건에 동의하고 또 그것이 그러니까 소셜 가스펠 무브먼트 그러니까 사회복음 운동 저는 그게 이제 사회복음이라는 단어를 넣었는데요. 사회복음 운동의 본질인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다.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뭐 계속 쉬워지는 것 같진 않아요. 그런데 진짜 이 미움받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 미움을 감수하는 그 진앙적인 또 현실 운동, 그런 것이 정영민이 지향하는 사회 운동이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또 다음 질문은 제가 사실은 평소 때는 잘 몰랐던 부분인데요. 정영민 형제님은 또 그림의 조예가 깊습니다. 그래서 화가 정영민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사실은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학교 대표 미술부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기술 중에서는 아마 미술이 조금 어렸을 때부터 특별해서 공부 잘해서 받은 상보다는 그림 잘 그려서 받은 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그 미대를 진학하지 않으니까 그림 다시 그릴 일이 없잖아요. 우리 문영훈 형제님, 사모님도 사실은 동양화를 전공하셨는데 저는 지금 뭐 그 그림 그리는 게 취미고 또 아마추어랑 작가의 이 경계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언젠가는 저도 그 제가 하는 그 미술 거기에다가 그림이나 이 회화에 작가 정신을 좀 담을 수 있어서 음, 관람자가 제가 거기에 이렇게 넣어놓은 작가 정신을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단계까지 좀 가고 싶다. 그런 음. 생각을 하면서 때때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그림이 어떤 워터 저는 컬러, 사실 예, 수채화를 대단히 좋아합니다. 수채화. 예, 예. 그럼 이제 우리 자라면서 친구들 중에서도 어떤 친구는 음악을 잘하고 어떤 친구는 미술을 잘하고 이제 뭐 그렇죠. 어떤 애들은 공부를만 잘하고. 근데 이제 그 다 잘하는 사람들 가끔 있어요. 그 별로 좋아하기 힘든데 그 정유민 형제님은 미술에도 조예가 있고 음악에도 목이 짧아서 이 실력이 있고 그런 경우네요. 예. 어, 다음 질문은 정영민 목사님, 우리 목회자 정영민의 목회 철학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제가 제도 교회의 목사였을 때 목회라는 것은 성도들이 스스로 신앙적으로 스스로 홀로 설 수 있도록 돕는 조력자로서의 총체적인 돌봄 행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사역에 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실상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조차 신앙적으로 홀로 서기가 너무 힘들다는 사실을 깨달아 가지고 음, 내 삶의 자리에서 한 사람 신앙인으로서 나부터 잘하자라는 생각으로 그저 살고 음,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목회 철학이 어, 각자가 나를 포함해서 스스로 설 수 있는 도움을 주는 조력자다. 네, 굉장히 의미 있는 입장이신 것 같고요. 다음은 조금 프랙티컬한 질문이 되겠는데요. 정영민 형제님, 저 지금 보시기에 우리가 보기에도 뒤에 상당히 장서를 이렇게 갖고 계십니다. 저도 뭐 뒤에 책장은 있습니다만은 제 책은 저는 다 안 읽은 책인데 저, 저, 정영민 형제님 저 읽은 책이 저만큼인데 어, 독서가로서의 정영민.
고유한 독서 방식이나 뭐 그런 독서가로서의 정영민의 성격 규정 한번 해주시죠. 사실 음양 오행과 사주팔자를 보면 저의 음양 오행 사주팔자에는 이제 나무가 많습니다. 나무. 그러니까 이 나무가 많은 것은 나무랑 친하거든요. 그래서 나무로 만들어진 옛날에 책이 사실 나무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무로 만들어진 저 책을 이제 너무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남이 음, 저한테 선물해 줄 때 가장 기쁜 게 책 선물 받았을 때고 돈이 좀 생기면 꼭 사고 싶은 책을 샀습니다. 사실은 우리 뇌는 익숙하지 않은 일을 하려고 하면 일부러 그것을 외면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갑자기 책 안 보던 사람이 책을 보면 졸리게 만든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임계점을 넘어버리면 이 친구는 책을 좋아하는 게 내버려 두자. 그래서 책을 읽는 것을 즐기게 되는데 저는 어렸을 때에 뭐 에드가 앨런 포의 뭐 검은 고양이, 그다음에 드라큘라, 그다음에 뭐 이안 플레밍의 007 뭐 이런 것들을 책으로 보면서 너무 그 책 보는 게 재밌었어요. 상상력으로. 음, 근데 이제 뭐 학교 다니면서 지나치게 제 책을 읽는 습관이 종교, 신학, 철학 이런 데 이제 편중이 됐어서 잡식성 독서가를 좀 바꿔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가난한 살림에 책을 한 권 살 때 내가 봐도 되고 안 봐도 되고 이거 사기가 쉽지 않았죠. 그리고 한글로 된 책이 또 동네 도서관에서 얼마든지 있는 시대에 저도 살고 있습니다. 그때는 음, 용이치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냥 편중된 아주 편식하는 종교 책만 들이다 봐왔는데 요즘에 와서는 차에 관한 책이 굉장히 늘어났어요. 한 10년간. 그다음에 수채에 관한 책도 아마 제가 한 100여 권 모아놨거든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는 무조건 책을 통해서 일단은 그 세계에 빠져보려고 노력하고 특별히 책은 사람을 만든다고 해서 아직도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사람다운 사람이 돼보려고 여전히 책을 붙들고 살고 있습니다. 예, 답변이 좀 굉장히 길었는데 핵심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좀 추가 질문 드릴게요. 정영민 형제님은 우리가 이제 대화할 때 어떤 주제의 얘기를 하더라도 바로 그 얘기는 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라고 심지어 어떨 땐 책을 갖고 오십니다. 그런 기억과 이렇게 연결하는 능력, 그런 것은 어떻게 독서를 하면 가능하죠? 저는 이제 학생들한테도 제가 SAT를 가질 때 우리가 영어 reading comprehension이라고 그러잖아요. 본문 독해. 그래서 문제가 나오는데 손으로 visualize 시각화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책을 볼 때 음, 색깔 있는 음, 펜을 많이 사가지고 음, 그 색깔을 많이 칠하고 옆에다가 제 풋노트를 많이 써놓죠. 음, 그러니까 음, 저는 그 풋노트가 그거 읽었을 때 제가 써놓던 풋노트가 기억이 나요. 그리고 어, 이제 여러분들도 똑같은 책을 두 권 사시지는 않지 않습니까? 제가 책이 가지고 있어도 누가 빌려가고 그 책이 없으면 음, 분명히 내가 그 책을 샀다고 해서 끝까지 찾아내거든요. 그러니까 비싸게 주고 산 책이고 또 그 책 내면에 제가 그 노트를 굉장히 많이 써놨기 때문에 말씀하실 때 그 음. 노트가 생각나는 거지. 그러면은 그거 내가 어느 아, 페이지에 노트를 써놨는데 하고 넘기다 보면 금방 나오니까 그거 음, 읽어보려고 음. 제가 책을 많이 끄집냅니다. 좀 질문 하나 해도 돼요? 예, 뭐 나중에 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불쑥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예. 지금 이제 우리 목회자로서 아니면 이제 신학자로서 이제 성경 관련된 그런 이제 책 말고 혹시 과학 서적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읽은 것이 있습니까? 예, 제가 사실은 뭐 대학교 때 교양 과목으로 지구과학을 들었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근데 아, 예. 어 이제 박사 과정을 공부할 때 그때 생태 신학 그래서 이제 환경 문제가 이슈가 됐기 때문에 그때 굉장히 강요해서 그 책을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한글로 된 것보다는 영어로 된 어, 환경 지구과학 책을 억지로 보게 된 거죠. 근데 지금도 뭐 걸음마 수준인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어떤 분이 오늘 이런 얘기 하셨어요.
니체를 오해하는 것은 다윈이즘을 몰라서 그렇다. 근데 그 시대에 니체가 영향을 받았던 다윈이즘을 이해하면 니체가 풀린다. 그러면서 많은 신학자들이나 목사들이 너무 무식하게 과학에 대해서 모르니까 니체를 굉장히 오해하고 헤매고 있다. 이런 얘기를 어떤 선배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편식하고 편중되지 않고 그런 책을 보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걸음마입니다. 네. 네, 역시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이제 목회자들 최재형 의원님 분들이나 죄송한데요. 아니 지금 잠깐만 아니야 한마디만 아니 예, 1년에 질문을 하고 있는데 잠깐 들어오셔서 질문한 것까지는 좋은데 그다음에 계속 말씀을 이어가시면 좀 곤란하죠. 예, 예. 좀 이따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예, 예, 고마워요. 예, 감사합니다. 예, 약간 또 돌발 질문을 하시니까 정영민 형제님 답변이 좀 더 길어지시는 것 같아서 제가 좀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예, 그럼 다음 질문으로 몇 개 안 남았어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정영민 형제님은 지금까지 뭐 그 독서 활동이나 뭐 여러 사회 운동이나 여러 가지 방면의 활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감을 주신다고 그런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한편으로 거의 뭐 연예인 수준의 그 연예인 기질이 있다. 그런 느낌을 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정영민의 연예인 기질, 그것은 어디서 왔나? 그 점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제가 A형이라 소심한 성격인데 초등학교 5학년 때 원불교 법당 굉장히 열심히 다녔어요. 근데 아주 이쁜 여선생님께서 저한테 그 찬불가를 부르는 제 모습을 보고 학교에서 배운 노래를 시키셨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배운 동요를 선생님 앞에서 부끄럽지만 불렀더니 너무 잘한다고 선생님이 칭찬하시면서 막 행복해 하셔서 그때 이제 제 머리가 야, 이게 내가 뭐 선생님한테 큰 선물을 할 수는 없는 어린애가 노래하는데 선생님 저렇게 행복해 주시구나. 그 이후부터 남을 즐겁게 하는 자리면 부끄러워하지 않고 나서서 망가지든 아무튼 뭐 실력이 별로든 아무튼 나가서 뭔가 보여드리려고 계속해서 평생 노력하고 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이게 연예라고 하는 말이 우리말이 그 쉬운 말이 아니죠. 그런데 영어로는 오히려 쉬운 것 같아요. 이제 엔터테인먼트, 그러니까 남을 즐겁게 하는 거. 그 정영민 형제님의 그 연예인적인 그 성향은 어렸을 때 그 원불교 선생님, 여선생님을 즐겁게 해드리려는 그 동기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네, 굉장합니다. 또 이제 음악에 관한 질문인데요. 이 찬양으로 감동을 주기도 하지만 요즘은 아주 국악 수련에 상당히 애를 쓰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정영민의 국악 세계. 예, 고국을 떠나면 누구나 애국자가 되고 또 제가 이제 우리 그 박찬호 유행어 고국에 대한 그리움. 그러니까 제가 차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기타 치면서 가스펠 찬송가를 많이 불러드렸는데 잘 안 어울린다. 그래서 한 25년 전에 봤던 서편제를 떠올리면서 나도 이 자리에서 그 다도와 함께 어우러지는 우리나라의 그 전통 그 노래, 그 타령, 민요, 그다음에 국악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유튜브를 보면서 그냥 혼자 배우기 시작했죠. 그래서 걸음마 수준이지만 여전히 똑같은 말인데 한국의 풍류도를 누리고 즐기기 위한 나만의 노력, 그게 이제 국악을 열심히 하게 되는 음, 동기 같습니다. 네, 국악의 공부를 처음에는 혼자 유튜브로 독학하셨다고요? 아, 네네네. 네,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정영민 형제님은 또 제가 사실은 뭐 아는 기간이 길지는 않아서 몰랐는데, 요즘에 보니까 그동안 상당 기간 이 저널리스트로 그 언론인으로서 활약을 해오셨더라고요. 그 언론인 정영민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죠. 사실은 제가 이제 그 라디오를 한 15년간 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로 하면 이제 인터뷰를 해서 문화평론가라고 소개를 했어요. 그러다가 여기 한국의 한 AM 라디오에서 객원 기자 노릇을 했어요. 그래서
영어 소식을 한글로 빨리 번역해서 아침 종합 뉴스의 1부, 2부에 이제 세 꼭지 정도 가지고 가서 지금까지 개건 기자 정영민이었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본 적도 있는데 저는 탁월한 그 한국에 계신 언론인들의 글을 읽는 것을 좋아하지 스스로 언론인이라고 착각하면서 정치 평론이나 사회 평론을 하려고 제 시간과 정열을 소모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회 현상을 분석하고 설명하라고 하는 기회가 주어지면 기회 닿는 대로 종교인의 시각으로 할 말은 하려고 노력해왔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이제 언론인으로서의 그 일도 하셨지만, 또 이제 그 주요한 언론에 대한 해석, 분석, 이런 것에 이제 관심을 많이 두고 있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 어떤 언론 그 소스를 요즘은 좀 신뢰하시고,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요? 여러분들도 다들 뭐 요즘에 분노하시겠지만 이제 한국 언론의 수준. 근데 이제 사실은 뭐 저도 이영희 선생님 같이 이제 시대 어둠을 자신의 몸으로 불살라 밝히신 분들을 너무 존중하고요. 또 지금 이제 SNS에서 사실은 보니까 내공이 깊으신 그 강호의 그, 그 고수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뭐 제가 아시는 분 한 분은 이제 캐나다 오타와에 계시는 박정희라는 분도 계신데 아무튼 뭐 그런 분들 글 읽는 거를 주로 즐기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양한 뭐 SNS 포함해서 다양한 소스의 정보에 오픈되어 있으시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정영민 형제님 정말로 어떤 다른 사람 누구를 데려다 놔도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 이렇게 어, 이 다리를 걸치고 있는 이런 분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현민 형제님, 이렇게 많은 일을 하시더라도 인간이라는 것이 그런 게 있죠.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양한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거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사회학에서는 마스터 스테이터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지위, 나의 대표적인 지위라고도 말하고, 또 약간 좀 속된 표현으로는 뭐 본업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이 많은 활동과 역할과 지위에도 불구하고 정영민은 누구인가? 저 사람 뭐야? 라고 했을 때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우리 지성수 형제님께서 저를 이제 놀리실 때 재능 장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희 집의 아내도 저한테 이제 12가지 재주를 가진 사람이 끼니 걱정한다. 그래서 사실 저한테 놀리는 걸로 이제 그 관심이 너무 많이 분산돼 있다라는 그 놀림을 많이 받았죠. 책망도 많이 받았고. 그래서 제가 사실 선택과 집중, 그래서 김연아 선수를 생각해 봤거든요. 피겨 스케이팅으로서 정말 건국 이래 유일한 금메달리스트인데 나는 그러면 뭘까? 그래서 나는 예수에 미친 사람이 돼보자. 그랬는데 남들이 또 미쳐도 잘못 미쳤다 그래가지고 그것도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죽으면 우리 아들들이 이제 나를 My father was an exceptional man. 우리 아버지는 참 특별한 분이셨어요. 우리 아버지는 하면서 우리 아버지는 참 좋은 목사였습니다. 이렇게 말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제 동기보다 한 10년, 15년 늦게 목사가 됐거든요. 근데 좋은 목사 되는 게 또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아들들이 내가 죽고 나면 우리 아버지는 좋은 아빠였습니다. 뭐 이럴지 그건 모르겠는데 제가 어떻게 기억될까? 그래서 나는 이렇게 기억되어 줬으면 참 좋겠다라는 소원을 한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정영민 하면 구도자. 그냥 돈은 잘 못 벌어 왔는데 평생 깨달음이나 도를 구하려고 살아온 사람. 그래서 예, 구도자였으면 좋겠고 아직도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열성적으로 도를 구하고 살아야 되는데 수행 정진, 용맹 정진을 못 하고 있는 게으른 뱅이 땡초가 아니라 땡목 정도 아닌가 그렇게 자인하고 그냥 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아니 이렇게 지금까지 쭉 대답을 어, 감안할 때 마지막에 답이 구도자가 나오리라고는 전혀 예상을 못했는데 구도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앞에 그 모든 대답들이 저절로 요약이 되는 건 맞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많은 활동을 하셨지만 그것이 뭐 다 다른 그 일을 했던 것이 아니라 구도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 다양한 부분에서 애써 오셨다. 그런 생각을 뭐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상당히 뭐 어떻게 보면 약간 좀 까다로울 수도 있는데 이런 질문들에 이렇게 성실하게 대답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에게 보다 자세한 질문할 기회를 드리겠는데 우선 최재구 형제님 아까 죄송합니다. 제가 이 순서대로 가느라고 잠깐 말씀을 끌어드렸는데 최재구 형제님 아까 하시던 질문 이렇게 이어서 해주시죠. 그냥 하고 싶은 말은 네. 좀 그 목회하시는 분들이나 신학하시는 분들이 가능한 한 지금 이제 과학기술 문명의 시대가 이제 완전히 도래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시면은 이런 신학의 포용성 보다 훨씬 더 폭넓은 그런 그 시각으로 성경도 바라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 그 의견도 피력하고 할 수 있는 그릇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좀 부지런히 좀 그런 과학책 분야에 양자역학이라든가 우주 물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좀 책을 좀 읽어보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100% 동의하고 다음번 우리 인터뷰할 때는 진화론자 정영민 뭐 이렇게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영민 형제님 또 뭐 코멘트 주실 거 있으면. 네, 아니 이제 저는 사실은 마늘을 좀 더 먹어야지 되죠. 아직까지 사람다운 사람, 그러니까 사실 뭐 이런 얘기 우스운 얘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습다고 그러면 또 이동규 형제님이랑 똑같이 우습지도 않은데 우습다고 하는 건데 뭐 개랑 목사랑 달리기 해서 지면은 목사가 개만도 못한 목사고 개랑 달리기해서 개를 이기면 개보다 더한 목사가 되고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사실 또 뭐 개랑 비기면 개 같은 목사거든요. 그래서 사실 사람이 덜 됐다. 늘 따갑게 옆에 앉아 있는 분한테 듣는 소리예요. 그래서 나는 사람이 좀 더 돼야 되겠다 해서 마늘 많이 먹어야 되는데 우리 그 스테파니 장은 이제 스테파니 장 보살님이죠. 그래서 저 보살께서 이제 저한테 이제 사람 만들어 주느라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데 뭐 스테파니는 나에게 누군가 이러면 저는 또 도반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죄송합니다. 저기 도에 관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무튼 뭐 이 자리를 비워서 정말 사람 같지 않은 인간을 옆에 끼고 이렇게 버리지 않고 살아주고 계신 우리 보살 스테파니 제왕에게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거 제가 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상당히 인간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부터 얘기를 듣는데 뭐 보살, 뭐 원불교, 사주팔자 그 본업은 아니고 지금 목회도 하시고 그랬는데 어떻게 그 본인이 그 에큐메니칼리즘에 굉장히 적극적이신 것 같아요. 뭐 저보다는 옆에 계신 분의 영향이에요. 저분이 사실은 그 어느 스님의 이제 인생 12진법을 공부하셔가지고 당사주와 또 또 뭐죠? 연초면 보는 거 당사주와 토정 비결이 정통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 사주를 보시기 시작하시면서 이제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서 이제 음양오행상으로 물과 나무가 만나면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불과 나무가 만나면 나무가 굉장히 위협을 느끼는 거죠. 그런데 철과 불이 만나면 아주 좋은 거죠. 그러니까 스테파니는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물이에요. 그리고 이제 나는 음, 나무니까 좋은 거죠. 서로 돕고. 음. 죄송합니다. 아니 뭐 그 토종비밀까지 언급하지 않으시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그 보기만 해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제 모든 분들에게 이제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정영민 형제님에 대한 질문도 좋고요.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우리의 정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으니까
그에 대한 뭐 포괄적인 코멘트를 주셔도 좋겠습니다. 예, 박정섭 자매님. 근데 오늘 전체 공개된 자리에서 정용민 형제님이 엄청 아부를 많이 하시네요. 뭐 잘못한 거 있으신지. 아까 이제 무슨 얘기하면 책을 꺼내 오신다. 어떻게 기억하냐. 그래서 노트를 하신다고 했는데 저는 좀 구체적인 방법이 알고 싶어요. 저는 책을 읽으면 좀 한참 지나면 이거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참 모르겠거든요. 저는 생각이 안 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노트를 하시는지 그거를 좀 알려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페이지를 넘기면서 다 공감을 못 하잖아요. 근데 내가 꼭 음. 이 말은 정말 그러니까 뭐 일본 말로 엑기스죠. 그 extraction. 이건 본질이다. 이 문장은 너무나 내가 외워야 된다라는 거는 요약을 합니다. 제가 크게 그 탑이나 바둠 이제 그 위쪽이나 아래쪽에 공간이 넓으니까 그 작가가 말했던 그 이제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주제문 그걸 다시 제 말로 그대로 베껴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잘 모를 때는 질문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마음에 안 들 때도 가차 없이 거기다가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제가 주로 옛날에 한국에 있을 때도 그랬지만 그 성경을 볼 때 12색 대화묵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성부성자 성령이 말한 건 빨간색으로 칠하고 뭐 선지자나 사도가 말한 건 파란색으로 칠하고 그게 그래서 항상 저는 색깔 있는 펜이나 형광펜을 굉장히 많이 사요. 그래서 내가 기억하기 좋게 그 색깔을 칠해 놓는 거지. 그러면 내용은 기억이 안 나더라도 내가 그 색깔로 거기 칠하는 게 넘기면 금방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페이지, 200페이지라고 해도 거기다가 다 공감해서 노트를 할 수는 없지만 제가 한 챕터, 두 챕터에서 이건 정말 내 말로 좀 바꿔도 되겠다라는 거는 제가 그 말을 다시 쓰는 거죠, 거기다가. 그리고 질문도 하고. 근데 제가 책을 또 남한테 빌려줬더니 그분이 연필로 썼어요. 그래서 연필로 자기도 막 그 글을 썼는데 그분이 거기다가 풋노트를 다는 거 보는 것도 상당히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남이 이제 책을 보면서 1차적으로 거기다가 풋노트를 다는 거 그거 읽어보면 나중에 재밌어서 저도 보면 뭐 1984년 뭐 대학교 시절에 뭐 점심에 뭘 먹고 이 책을 샀다 그렇게 써놨어요. 그리고 뭐 거기다가 그 모멘텀도 제가 써놓은 거죠. 그래서 한 3, 40년 지나서 그걸 읽어보면 야 그때는 그리고 거기다가 질문을 하거나 뭐 내가 반대를 하거나 뭐 그랬을 때 보면 수준이 아주 어린 수준의 질문이나 반론을 제기하는 거를 한 2, 30년 뒤에 또 그걸 다시 보거든요. 그럼 그게 재밌어요. 그러면 거기다가 또 제가 한 층을 더 써놓는 거죠. 근데 나중에는 이 책을 남한테 줘도 그 사람이 책을 받는데 아무 낙서도 안 돼 있는 깨끗한 책을 받는 것보다는 내가 줄거놓고 색칠하고 한 그 풋노트를 그 사람도 읽어보면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사실은 그 미국에 사실 영국에서 미국 사람들이 이민 왔을 때 그 사람들이 읽는 책이 성경이 전부였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정마다 성경을 다 못하니까 미국에서 보면 패밀리 바이블이라고 이거만한 강대상에 놓는 이게 있는데 제가 그게 한 300년 된 거를 하나 샀거든요. 근데 거기 보니까 그걸 사가지고 가족 이름을 써놓고 그걸 언제 구했다는 노트가 있는 거예요. 300년 된 성경인데 그 가족들이 그걸 샀을 때 가족 이름을 써놓은 걸 보고 제가 되게 의미가 있다. 그걸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가족을 하면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데 아무튼 그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따로 다른 데다가 기록을 해놓는 게 아니라 그 책 책에다. 자체에다 해놓으시는군요, 주로. 네네네. 그러면은 책이 엄청 많을 텐데 절대 못 버리겠네요, 책들. 그래서 이제 거기다 다 해놨으니까 그래서 버릴 수가 스테파니가 없어. 사실은 좀 제발 버려라. 그래가지고 사실 이제 필요한 분들 많이 나눠드렸고 또 팔기도 했어요. 저게 사실은 한국에서 이제 10,000원이면 여기서는 딱 2만 원을 받아요. 사실 달러로 계산하면 항상 2배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분한테 책을 좀 팔았어요. 싸게. 그래서 막 그분도 막 책 많이 꽂아놓은 거 좋아해가지고 제 걸 많이 사가지고 가셨는데 그래도 또 사니까 저는 또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책을 보관하는 게 그게 좀 문제일 것 같은데. 집을 계속 넓혀가야 될 것 같아.
예, 이제는 근데 어떤 분들이 와가지고 이제 처음에 와가지고 책 많다고 이제 하고 이제 좀 기분 나빠해요. 책 많은 건 좀 뭐 권위적이잖아요. 뭐 자랑하려고. 근데 놔둘 데가 없으니까 놔두는데 나중에 이제 두 번째 질문이 이거 다 읽었어요? 이렇게 이제 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근데 저는 친구라고 생각해요. 아니, 친구가 100명 있는 분이 100명을 한꺼번에 다 못 만나시잖아요. 뭐 축하할 때 만나는 친구, 고민 있을 때 만나는 친구, 우울할 때 만나는 친구. 그래서 저는 얘네들이 제 친구고 문제가 있을 때 얘는 얘가 전문가니까 꺼내서 보는 거고. 그래서 좀 어, 친구라고 생각하고 제 곁에 두고 싶죠. 근데 이제 음, 아들한테 좀 많이 줬어요. 근데 음, 아들이 나중에 반납을 한다고 저한테 옛날 음. 책이라고 그래서 자식이 내가 비싸게 주고 샀는데 반납을 해. 그래가지고 고맙다 그러고 다시 꽂아두고 있는 거예요. 우리 요즘은 저 이북이나 뭐 그런 책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별로 안 하시고 종이책을 선호하시는지요? 예, 사실 그 이북도 요즘에 아들은 그러니까 음, 세대는 아들은 전부 다 돈이 없으니까 이북으로 사요. 그리고 거기다가 손으로 디지털로 다 풋노트 적고 음, 음, 하더라고요. 음, 음, 근데 저는 결국은 침 묻혀가면서 넘기고 제가 막 음, 하는 게 아직도 이제 아날로그 음. 라이프를 살아왔으니까 그게 저한테 좀 더 정감이 있는 거죠. 네, 박점수 자매님 뭐 또 추가적으로 하실 질문이나 예, 말씀 예, 있으세요? 질문 네. 잘 들었습니다. 예. 이제 더 이상 없으시면 이제 아, 저 아, 신성남 네, 예. 형제. 아까 그림 좋아하신다 그러셨는데, 혹시 그리신 그림 하나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아니면 페이스북에 올리셔도 좋고. 아니요 그림은 많이 있죠. 제가 보여드릴 수 있어요. 예. 음. 너무 궁금해요. 예, 하나만 책은 가끔 갖고 오시고 그림은 자주 갖고 오셔도. 그렇죠. 아, 이거 화면은 좀 크게 할수 있어요. 가서 식사하고 오시는 거 아니겠죠? 차방에 많이 걸어놔서 별로 페이스북에도 없는데 차방 페이스북에도 많이 걸어놔. 보면은 이 예. 정도. 멋있네. 오, 아이고. 아니 차방에 오. 많이 걸어놨어요. 근데 다시 한번 올려주실래요? 그 페이스북, 그거 스캔이 안 되나? 와, 나중에 멋있네. 한 사진 사람이 그린 거 찍어서 가진 거 아니에요? 페이스북에 좀 올려주세요. 대단한데요? 아이, 제가 대단합니다. 예상했던 대로입니다. 어. 기대한 대로. 그렇지는 않고요. 스테파니도 같이 했어요. 아, 스테파니도 사실은 이제 저분도 동생 두 사람이 전부 다 이제 그 파슨스라고 미국 맨하탄의 최고의 이제 그 비주얼 아트 스쿨을 나왔죠. 그래서 스테파니도 그림을 아, 우리가 한 3년 정도는 음, 일주일에 한 번씩 한 3시간 그림 그리고 그다음에 점심 같이 먹고 그래서 이제 그 전시회를 퍼블릭 라이브러리에서 한번 했어요. 요거는 이제 목련화 어. 어, 목련화 아, 뭐 그렇게 그러면, 놀라실 거는 음, 없는 것 같은데요. 아니, 근데 놀라운데요? 이게, 그다음에 요 정도. 음, 이야, 그런 재주가 있으실지 몰랐는데요. 그 아, 목련화 그림 같은 거는 어떻게 실물 그대로 저기 이제 사진 비슷하게 요게 이제 그리려고 제가 노력하시는 거예요? 요거가 이야. 이제 세월호가 터졌을 때 노란 꽃을 그려본 거죠. 제가 그린 네. 건 아니고 아무튼 책을 많이 보고 이제 음. 아, 그럼 사진도 많이 그림을, 네. 예, 예, 저기 아주 실제와 우와. 비슷하게 그리려고 노력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생각을 넣으시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진 않고 제가 이제 수채화 책이 한 100권이 넘잖아요. 그러니까 음, 이제 여러 사람들의 스타일을 일단은 굉장히 공부해서 내 음, 스타일을 한번 만들어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쉽지는 않아요. 제 스타일. 저는 이제 동양적이니까 좀 음. 이렇게 그 정무라 풍경화를 좋아하는데 사실은 자연 이렇게 이제 예. 그리고 정말, 어. 이거 어떻게, 아둘람 우리가 노래도 만들었는데, 아둘람 모티브로 한번 그림을 그려주시는 것도 좋을 것 아들람 같다는 생각이 갤러리에 좀 듭니다. 올려주세요. 예. 예, 이동규 형제님. 예, 그냥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아까 정영민 목사님께서 괜히 저를 또 이렇게 매기셔가지고, 재미없는 얘기 하시면서 재밌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늘 재미없는 얘기하는 사람으로
아니, 전에는 그 그림을 보기 전까지는 아까 박정희 형제님 얘기하는 거를 동의 안 했는데 그 그림을 돈 받고 팔지는 않지 않습니까, 지금? 그죠? 예, 그렇진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재주가 너무 많으셔가지고 밥 먹기는 힘들다 이런 얘기가 여기 딱 맞는 것 같아요. 너무 잘하시니까. 예, 그리고 제 소감 오늘 얘기하려고 말씀드렸는데 휴먼 라이브러리가 아둘람에서 한 3년 됐는데 아, 오늘 제가 느낀 점은 제가 이제 휴먼 라이브러리라는 얘기를 맨 처음에 3년 전에 들었을 때 머릿속에 그렸던 그림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오늘 했던 포맷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한 사람이 나와서 바이오그래피적으로 얘기하면서 우리가 그 사람을 알고 또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 아까 문학이나 신학이나 과학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그 시각을 넓힐 수 있는 그런 거를 얻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 근데 이런 부분 때문에 박정희 형제님이 고생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이거를 기획하시고 아니요. 준비하시고 섭외하시고 문제 뽑으시고 미리 사전 리허설도 하셨을 것 같고 또 맞추고 막 이럴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어, 진정한 휴먼 라이브러리가 아니었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정영민 목사님 저한테 얘기한 게 뭐 이렇게 비싸는 얘기는 안 하셨죠? 뭐 아, 이렇게 그러진 않죠. 예. 네. 네. 그림 많이 그리셨으면 한번 그거 하십시오. 온라인에서 전시회. 그림도 팔고 도네이션 받고. 어떠세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근데 워낙 네. 그림을 연필이나 그 뭐야 필기 도구 사용해 하는 그림은 그런 것은 안 그리시나요? 아니면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요. 예. 사실은 이제 수목하러 가고 싶어요. 그게 너무 동양적인 걸 좋아하게 되니까. 근데 이제 그 수채화 기법 중에서 wet to wet이라고 해서 물이 다 마르지 않은데 번지게 하는, 의도적으로 번지게 하는 그런 테크닉들이 다양한데 제가 이제 페이스북에 전 세계의 그 워터 컬러 어소시에이션 전 세계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중동 사람이, 인도 사람이, 태국 사람이, 말레이시아 사람이, 영국 사람이, 미국 사람이 그린 수채화를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페이스북에서 그 사람들의 그림을 들여다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회원에 가입하고 제 것도 몇 개 올리고. 야, 그렇게 보면 저는 그 매료가 많이 됐죠. 근데 그 사람들은 이제 미국에서 이런 게 있어요. 호텔에 한 달이나 2주간 돈을 내고 그 호텔에 가면 밥만 먹고 수채화만 그리게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못하고 돈 내면 한 보름간 계속해서 밥 먹고 호텔에서 재워주고 먹여주고 수채화만 그리게 해요. 그런데 한번 갔다 오면 실력이 확 느는 거죠. 저도 사실 그런데 가보고 싶고 또 이제 제가 책을 얼마든지 꺼내 보내드릴 수 있는데 익스페리멘탈, 그죠? 실험적인 그 수채화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잡지 책은 안 빼셔도 돼요. 그냥 좀 빼드리고 진짜 빼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중국 애들이 수채화계에서 요즘에 대단한, 왜냐하면 이제 양에서 질이 나온다고 워낙 그 중국에는 인구가 많으니까. 근데 수목화 기법을 가져와서 수채화를 하는 거예요. 그럼 국제에서 내가 봐도 야, 얘는 끝내준다 라는 게 수목화 기법을 수채화에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동양적 문화유산을 가지고 와서 그림을 그리는데 서양 애들이 이제 혀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거를 보면서 이제 흥분하는 거죠. 그래서 나도 언제 저렇게 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 제가 마무리 안 됐거든요. 10초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하세요. 정영민 목사님 말씀드리면서 제가 감명 깊게 들었던 부분은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저는 아주 상식적인 질문을 하셨는데 신학에 대해서 약자 편에 서는 하나님, 환난 속에 갇혀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얘기를 들은 게 저는 가장 감명 깊었고, 최재구 형제님이 중간에 아니 그 과학 쪽도 뭐 이런 쪽도 더 많이 읽어라 그러는데 적극 반대합니다. 이미 팔방 미인으로 이것저것 다 하고 있는데 여기에 또 과학까지 집어넣는 거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입니다. 지금도 잘하시니까. 예, 이상입니다. 예, 이동경 선생님 감사합니다. 근데 아까 그 제일 처음에 하신 질문이 그 그림 파냐? 이 질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그 뜻은 사고 싶다.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 마음이 책 그림, 있습니다. 네, 네. 그림 골라서 한번 보여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나중에 그렇게 이제 느끼시는 분도 많을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이제 이게 이제 아마추어가 그린 그림이 기껏해야 몇백 불이에요. 200불, 300불, 500불 정도일 거예요. 근데 이제 조금 작가 소리 들으면 뭐 2,500불, 뭐 3,000불이 될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200불, 300불을 그림을 이렇게 팔려고 생각해 보니까 이건 300불은 받겠는데 이랬는데 그 시간을 들여간 시간을 생각해 보니까 한 시간당 한 5불짜리 그러니까 너무나 시간을 많이 쓴 거예요, 제가. 그러고 보니까 이제 왜냐면은 이게 프랑스 도화지가 300년 된 아치스라는 게 있는데 그리고 잘못하면 물을 들어서 빠르면 싹 물이 빠져요. 그럼 또 그리고 또 그리고 그렇게 해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자식 시집 보내는 마음으로 이걸 300불 받고 추면 나는 시간당 5불이나 한 2불 50 받고 했으니까 차라리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나아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랬던 거죠. 근데 이제 대체적인 그 가격대를 지금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차라리 사실려면은 선물은 해드리겠습니다. 네. 선물은. 예, 또 어떤 분 질문이나 자유롭게 하시죠. 우리 패친 중에 아마 많은 분들이 김주대 시인을 아실 거예요. 김주대. 그분은 이제 절 관련해서 이제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제 뭐 책도 만들고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또 그런 부분으로 해서 우리 정 목사님도 한번 해봐도 뭐 전혀 그 문제 될 거 없을 것 같아요. 보니까. 열심히 해야죠. 그게 쉬운 일은 네. 없습니다. 재능이 많으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계속 주문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좀 더 해봐라. 과학 공부도 좀 더 하면 더 좋을 텐데. 그래서 이제 책도 출판하고 뭐 이제 계속 주문이 들어옵니다. 예, 한 분만 더 말씀 드릴까요? 지금 9시, 여기 지금 이 동부 시간으로 9시 57분인데 그 이후에는 좀 자유롭게 말씀 나누도록 하고요. 다른 분이 질문 안 하시면 제가 하나 더. 예. 네. 하나 더 하십시오. 정 형제님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음. 사람이나 책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사실은 저는 이제 우리 김경일 형제님, 우리 김경일 신부님, 이 스승으로 모시고 계신 이현주 목사님, 네. 관옥 이현주 목사님 책을 19살 때부터 읽었어요. 근데 지금도 그분 책을 사서 읽고 그리고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관옥 이현주 목사님의 책을 선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 한 번도 못 뵀지만 마음에 참 존경하는 선생님으로 삼고 있었죠. 근데 이제 우리 김경일 신부님 얼마나 가까이 계시면서 같이 정말 만나시고 교제하셨으니 참 부럽다는 생각을 해보는데 저는 그분 정도면 진짜 개 같은 목사, 개보다 더한 목사, 개만도 못한 목사의 생각을 여러분들이 조금 씻을 수 있는 분이 아닐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냥 이분이 신학자 아니시거든요. 그리고 대학부 나온 게 전부예요. 유학도 가지 않으셨어요. 근데 이 관옥 이현주 목사님 제가 그냥 글쎄요. 19살 때부터 이분 책을 많은 버스 안에서 사실 읽으면 집중이 더 잘 돼요. 다른 사람은 다른 거 보고 있는데 이게 흔들리는 차 안에서 나 혼자 오롯이 책에 빠질 수 있는데 저는 자리에 앉지도 못하고 한 손으로는 손잡이를 잡고 서가지고 그분 책을 읽다가 혼자 정말 남들에게 들킬 수밖에 없는 굵은 닭똥 같은 눈물을 줄줄 흘린 적이 많았거든요. 근데 평생 그분 생각은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렇게 물어주시니까 나는 물론 뭐 기라성 같은 신학자들도 참 많았는데 또 다석 유용모 선생님도 참 좋아하지만 저에게는 참 가까운 형 같으신
어린 내 생각을 좀 이렇게 다독거려주고 길러주신 분이 한 분 계시다 그러면 평생 보지 못했지만 책으로만. 그래서 저분의 책은 출판된 책, 절판된 책은 제가 다 사서 봐왔고, 나이 드셔서도 나온 책도 계속 보고 있고, 그리고 저분 책을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사서 선물한 제가 아닐까. 그래서 결국은 저도 저분과 같은, 여건이 그분은 이제 그 신앙 세계 그 잡지사에 계시면서 글을 쓰는 글쟁이로 사셨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여건이 안 와서 그런 글을 쓰지는 않았지만, 저도 기회가 되면 나도 마음의 일기로 그런 그 법보시, 이 자기의 깨달은 바를 배워서 남주는 법보시를 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는 아직도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물어보길 잘했네요. 정 목사님 늘 말씀을 겸손하게 하셔서 저런 면이 또 있는지 오늘 제가 음. 더 잘 알게 됐습니다. 멋지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네, 김경일 제가 한번 해도 될까요? 예, 예, 하십시오. 예. 예, 예. 저는 사실 신학대학원에서 이현주 목사님한테 이제 그 요한복음을 배웠어요. 한 강의를 들었는데 그때 이후로 하여튼 저는 그 신학원에서도 이제 결국 퇴학도 당하고 뭐 복잡한 과정을 거쳤는데 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저를 싫어하더라고요. 다 싫어하고 다 좀 저를 좀 밀어내는 분위기였는데 이현주 목사님만 저를 품어줬어요. 그래서 그 이현주 목사님이 참 어떻게 교단도 다른데 이렇게 저를 늘 품어줄까 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하여튼 저는 이제 언제 한번 그때 전도사 때였던가 그런데 부재 때인가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사모님이 몰고 있는 차에 같이 타고 가는데 제가 그때 또 술이 취해가지고 자고 있었는데 딱 눈을 뜨니까 그때 형수님이 그러니까 저 사모님이 그러는 거예요. 저 경일 씨는 언제쯤 사람이 될까요? 이렇게 물으니까 나도 모르겠다. 언젠가는 사람이 되겠지. 이렇게 얘기하는 걸 저 들은 거예요. 그때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 이분도 나에 대해서는 사실은 포기한 상태에서 늘 나를 이렇게 끌어안고 있구나. 그걸 처음 그때 느낀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이제 저는 현주 형이라고 부르는데 형님한테 가서 인사를 하러 가면 그렇게 눈물이 쏟아져요. 이분이 아니었으면 지금에 나가 있겠는가. 왜 형님이 이제 너 그만 울고 나를 위해서 좀 울어다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사실은 정말 그런 스승이 있었다는 게 저한테는 참 큰 복이었죠. 뭐 그런 또 글이라 치더라도 그 인품이 한 번도 저한테 야, 이러지 마라 이런 말 한 적이 없어요. 그냥 듣고만 있고 그런 스승을 제가 모셨다는 게 정말 큰 복이었습니다. 네, 정말 복 받으셨습니다. 그런 분을 직접 또 만나고 교제하실 수 있었다는 게 부럽습니다. 지금도 아직 살아 계세요. 네네. 저는 그런 기회가 없어서 늘 그냥 책으로만. 네, 김경일 신부님 감사합니다. 그 정영민 형제님이 말씀하시는 신부님 말씀하는 도중에 기어코 책을 갖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책을 결국 책 꺼내오는 그 전통은 오늘도 이어졌다. 저도 사라졌길래 잠깐 사라졌길래 책까지라 가셨구나. 그렇죠. 바로 네. 느꼈습니다. 예, 그럼 지금 시간은 다른데 마지막 뭐 한 분 더 말씀하실 분 있으면 기회 드릴까요? 없어요? 괜찮으세요? 그러면 우리 자연스럽게 그냥 자유로운 대화 시간으로 넘어갈 텐데 오늘 제가 이 순서 맡으면서 그 소감만 말씀드리자면은 아까 정영민 형제님이 자신을 결국에는 구도자다 이렇게
구도자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으로 기억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앞에 조금 이렇게 그 형용어를 붙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정영민 형제님이 상당히 자기 표현에 그 활발하시고 적극적이시고 상당히 그 태도가 밝으시고 그런데 저런 분들은 대개 보면은 자기 과시나 자랑이 많아요. 그런데 정영민 형제님은 그 표현에 그렇게 적극적이면서도 그런 느낌을 전혀 주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 점에서 정영민 형제님은 구도자지만 정말 언제나 겸손한 구도자. 이렇게 겸손한이라는 그 수식어를 붙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거 한 가지 소감으로 말씀드릴 것은 오늘 포맷에 대해서 이렇게 짧은 질문을 드린 것은 여러 가지 내용을 담아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면도 있습니다만은 한편으로는 정영민 형제님도 짧게 말할 수 있다. 그런 것을 한번 시도해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크게 성공하지는 못한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오늘 휴먼 라이브러리는 여기서